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시흥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시흥에 오니까 미인들이 많은 걸 깜빡했어요. 미인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이면 저는 이게 강의를 이 90분짜리 한 강좌 해가지고는 어머님들 여자는 뇌량이 좋아서 잘 받아들이는데 약발이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래서 제 강의 듣고 가면 남편이 그럴 겁니다. 야, 네 엄마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왔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강의가 일주일밖에 안 가죠. 그래서 한 강좌씩은 안 가고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가면서 한 5강좌 해서 이제 내일이 부산에 5강좌 마지막 차례인데 4강좌 끝나고 났더니 엄마들에게 감사 편지를 100통이 넘도록 받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엄마, 저는 자식을 낳아서 지금까지 키우면서 한 번도 엄마가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이번에야 비로소 엄마가 되는 방법 알았습니다. 이런 것. 또 우리 남편하고 관계에서 저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알았는데 이번 5주를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 우리 인간은 5주 정도만 노력하면 뇌에 새로운 섹터가 생겨서 바뀝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들어서 잘 안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 들은 걸 가지고 잘 이렇게 5주를 실천하시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학자들 중에서는 좀 많이 쓴 편인데요. 100권이 넘도록 썼고 아이들 책까지 따지면 정확하게 3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뭐냐면 제목이 우리 아이 천재로 키우는 법. 그 책이 제일 잘 팔립니다. 그리고 제목 때문에 거의 못 팔아먹은 책이 있어요. 얘야 너는 나의 거울이란다. 거의 안 사요. 근데 내용은 좋아요. 근데 거의 안 사요. 어머님들이 아이를 천재로 키우고는 싶은데 나닮는 건 싫은가 봐요. 인간은 동물하고 하나 완벽하게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면 동물은 예를 들어서 개는요. 어미 뱃속에서 거의 만들어져서 나와요. 뇌가. 그래서 태어나서 한 2-3달이면 뇌가 다 발달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개는요. 한 3개월만 지나면 어미한테 뚝 뛰어서 혼자 갔다 먹이만 주면 충분히 살아가요. 인간은요. 태어나서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거쳐야 부모를 떠날 수가 있어요. 인간은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아이를 데려다가 혼자 떼어놓으면 죽어요. 그래서 개는요.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에서 환경에서 키워도 개예요. 맞죠? 개는 아무리 환경 조절 막 키워도 개입니다. 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짓이 그 개가 하는 짓은 개에서 개예요. 인간은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정말 위대한 사람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엄마를 만났냐에 따라서 개만도 못한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누구하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렸을 적에요. 1년만 개하고 살아서 약 10살쯤 전에 아이들이 1년만 개하고 살아서 1년 뒤에 찾아오면 사람인데 뭐처럼 먹어요? 개처럼 먹어요. 사람인데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해요. 또요. 1년만 늑대하고 살면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처럼 먹습니다. 개는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렀어요. 나처럼 먹어요? 아니죠. 개는 이렇게 만들어져 나와서 아무리 내가 가르쳐도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인간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는 늑대 같은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만 나면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리는 늑대 같은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저 서울에 가면 많아요. 여기 다 양만 있고 다. 그러면 애는 늑대 같은 나 닮을까요? 양 같은 옆집 아줌마 닮을까요? 누구 닮아요? 늑대 같은 나. 지혜비 닮아요?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몇 살에 유치원 보내요? 5살짜리를 처음 유치원 5살짜리 보내면 얘들 노는 모습을 보면 이 중에 5명 중에 1명은 싸가지 없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걔는 5살밖에 안 된 애가 벌써 싸가지가 없어요. 그럼 싸가지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타고났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5살 될 때까지 누구하고 살았다? 그럼 누가 싸가지 없다요? 그럼 누가 바뀌어? 얘가 바뀌어? 근데 그 엄마 자기 싸가지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자기 바꿀 생각은 않고 유치원 가서 바꿔달라고 그래요. 이 엄마가 온 동네 다니면서 어머 나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뭐예요? 인성교육합니다. 인성교육이 뭐예요? 배꼽에 손을 하고 인사하는 거 가르치죠.
그래서 3년 가르쳐나 봐요. 거의 뭐 대한항공 스튜디오스처럼 인사를 잘해요. 이렇게 3년 가르쳐도 초등학교 보냈더니 그 인사법이 한 달 가야 안 가요? 한 달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보면 내 아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믿음이 가요? 그래요. 그래서 장가 가면 전부 재산 등기해 줄 거죠? 금방 믿는다면서 어떻게 갑자기 싹 바꿔요? 왜 집안에 있는 재산을 주지 못하냐 이거죠. 그 재산 주고 나면 나 양로원 보낼까 봐. 바로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 줘도 엄마가 언제든지 야 엄마 용돈, 그럴 때마다 용돈 탁탁 주고 나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나를 모실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주죠. 그죠?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못 줘요. 그럼 내가 아들을 못 믿는데 그 녀석은 나 믿을 것 같아요? 조금만 커봐요. 어떻게 저 재산을 빼갈까 이 국리하고 있겠죠.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신랑 믿어요? 신랑 믿어요? 그래서 집 하나 사면 공동등기 하자고 막 우겨요. 왜? 못 믿으니까. 믿으면 줘버리죠. 그까진 거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믿음이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기를 운해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믿음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 30년 전만 해보세요. 대문을 딱딱 걸어 잠갔어요.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었다는 거죠. 누구를? 옆집을. 그렇죠? 믿었어요. 한국 사람은 내가 운해라서 믿음이 좋고 정이 많아요. 떡 한 조각이라도 하면은 다 동네 사람 나눠 먹었어요? 안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엄청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보세요. 보통 6시, 7시 되면 셔터가 다 내려가요. 우리는 6시, 7시 되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나라가 훤해집니다. 밤에. 비즈니스 밤에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우리가 이제 90년대, 88년도에 올림픽 하면서 해외에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미국을 가려고 했더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깐깐하게 비자를 안 내주는지 무슨 뭐 직장도 좋아야 되지만 통장에 돈도 많아야 돼요. 이렇게 안 내줘요. 그러다가 92년도에 한시적으로 이제 내줬어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미국을 갈 때 백악관 근처에 가보니까 거기 어떤 식당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 관광객 음식값 40% DC. 한국 관광객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국 관광객 50명이 단체로 들어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뛰어나간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사람들 처음 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 들어오면 2시간 먹잖아요. 중국 사람은 거기다 맥주 하나 놓고 3시간 앉아있는데 20분 만에 먹고 뛰어나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한 조각에는 입에 넣고 씹으면서 뛰어나간대요. 그러니 어떻게 20%를 안 빼주고 100이요. 요즘에도요. 해외여행 갈 때 스케줄 한번 보세요. 3박 4일이면 웬만한 나라나 훑어요. 새벽 5시부터 그냥 밤 12시까지 뛰어댕겨요. 해외 나가보세요. 휴양지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편안히 누워있다 오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이 아까워도 절대 못 누워있습니다. 막 새벽부터 뛰어댕기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3박 4일에 한 나라 다 훑어갖고 한국에 와서 사진 보면서 우리 여기 갔었냐? 이러고 또 물어봐요. 응? 세상에 간지 안 간지도 몰라요. 이게 한국의 저력이에요.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아버님은 20에 결혼하셨는데 결혼할 때 20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할아버지는 재산을 전부 위임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동생이 6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동생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동생들이 형 말을 못 믿고 형 빨리 공증서 내 거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믿고 따랐어요. 누구를? 형을 아버지 말처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세기 만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못 믿어요. 부부가 못 믿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부부가 믿음이 없으면 이혼율이 늘어나겠죠. 자식을 믿지 못하면 가출 청소년이나 자살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옆집 아줌마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학교에서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나라에서 무슨 일 하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렇게 믿고 정이 많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30년 만에 믿음이 없는 나라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믿음이 돈독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득 감고 있었냐면 나는 이렇게 농사지고 손에다 흙 묻히고 힘들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이래서 교육시켰어요.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죠. 최고 아니에요? 아무리 잘 배워도 부모를 내팽개쳐 놓으면 불효자식이라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하죠. 사람다운 사람의 첫 번째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지간에 형 말을 아버지 말처럼 믿고 따르는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셋째, 사회성도 좋아야 되죠. 이웃하고 잘 네트워크하면서 지내야죠. 넷째, 거기다가 공부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식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을 해서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는 교육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에 공부시키러 보냈어요. 둘째는 형평상 농사지어서 형 뒷바라지했어요. 형이 박사 됐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 누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사람다운 사람을 하러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리 왔냐는 거죠. 이것을 분석을 해본 거죠. 두뇌 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문제점. 한국의 입시 제도가 너무 좌뇌 중심, 많이 외우면 되는 중심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좌뇌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면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하다. 좋은 대학 가면 대단하다 그래요? 그 아이가 대학 갈 때 측정한 게 뭐냐고요. 미국처럼 봉사활동,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했냐 이런 거 측정 안 하잖아요. 그냥 오로지 얼마나 많이 외웠냐를 가지고 우리는 대단하다 그래요. 그건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10년 전만 해도 공부만 잘하면 됐어요. 그래도 공부만 잘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 가서도 머리만 좋으면 계속 갔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들어가는 수는 머리수인지 모르지만 나올 때는 사회성이나 감성지수 이런 게 떨어지는 애가 제일 먼저 떨어지죠. 우리는 아직까지 한이 맺힌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봤어요? 공부 엄청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가락질 했잖아요. 야, 저런 거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먼저 인간이 돼야지. 근데 어느 날 걔가 고시 패스했어. 그렇게 욕하던 애들이 가도 줄 서 안 서. 가서 밑에 가도 비벼 안 비벼. 그 한이 맺혔잖아요. 그까진 거 인간성 별 볼 일 없더라. 공부 잘하니까 한 방이야, 한 방. 그 옛날에는 여러분 아빠 오신다 그러면 다 뛰어나가서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요새는 그거 필요 없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알았다, 내가 인사할게. 여보 나왔어. 얘들아 나왔다. 이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한 녀석이 대학을 마치고 왔어요. 대학을 2학년 다니다가 아빠 저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 벌써 네가 군대 가냐? 다른 친구가 야 우리 아들 군대 간다. 그럴 땐 귀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 거 귀에 번쩍 쥐어. 전화해봤어. 그 친구한테. 야 네 아들 군대 갔냐? 했더니 야 군대 간 지가 막 10달 됐어. 벌써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 있냐? 어디 있대. 요즘 군대가 어때? 말도 마.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용돈 타가는데 미치겠어요. 했더니 군대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친구한테 전화해봤어요. 야 요새 군대가 어떠냐? 야 우리 때하고는 달라. 요새는 쫄다고 상전이야. 네 아들 전공이 뭐야? 아 경제. 걔네들은 더 편해. 더 편해. 근데 우리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공부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공부 말고 나 학교 다닐 때처럼 무슨 뭐 고생을 해본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공부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학교 휴학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더니 휴학하고 집에서 3개월 쉬는데 지 엄마하고 매일 싸워. 왜? 이제 컴퓨터 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안 일어나요. 지 엄마는 아침으로 깨워요. 안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가 군대 가서 직세게 고생을 해야지 철이 안 들었다고. 근데 군대 가면 직세게 고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친구한테 전화했어. 야 직세게 고생하는 군대도 좀 있냐 했대. 있대요. 거기 어디냐 했대. 특공부대라는 데가 있대요. 알았어. 그날부터 아들을 불렀어. 야 너 있지 아빠 친구가 특공부대 가면 멋있대. 그럼 비행기도 타고 막 꼬셔가지고요. 한 달을 꼬셔가지고 특공부대 지원을 했어요. 딱 지원시켜놓고는 집사람 보고 여보 드디어 내가 자식 새끼 특공부대에다 지원시켰다. 나 그 말에다 쫓겨났어요. 아니 세상에 자식 새끼를 특공부대에다 지원하는 애비가 어디냐고 난리가 난 거야. 아 지가 직사게 고생시키라며. 그래서 지원했지 뭐 내 맘대로 지원했나. 아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면요 이상한 놈 보듯 해요. 어떻게 자식 새끼를 거기 보내냐고. 근데 나도 사랑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얘가 내 손을 떠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버티냐고.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고생을 해보니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해필이면 재수없이 어디로 떨어지면 북한 이게 침투하는 침투조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갖고 집사람이 면회 한 번만 갔다 오면요 집안 일주일 동안 비상이 걸려.
바람에 문만 쾅 닫혀도 난 도망가 있어야 돼.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러더니 이제 11월 달에 11월 4일 날 첫 휴가를 탁 나왔는데요. 아, 이 녀석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 곱던 대학생 얼굴이 비늘처럼 다 텄어요. 뒷단에는 폼 잡는다고 모자에다 막 낙하산 달고 여기다도 막 이상한 거 달고 왔는데 내가 볼 때는 불쌍하게 생겨갖고 왔어요. 이 녀석이 오자마자 호주머니에도 돈 30만 원을 국적 꺼내서 봉투에도 안 넣고 지 엄마한테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지 엄마 돈 30만 원을 줘요. 야, 군대서 엄마 쫄다고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마다 생명수당 나와요. 생명수당을 모아다 주는 거예요, 그 지 엄마. 그 한 번 뛰어낼 때마다 생명수당이 7만 원 나온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군인에서는 한 번 뛸 때 생명이 7만 원짜리구나. 야, 근데 여자들 약하더라. 내가 300만 원 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뜨니 그 30만 원에 눈물을 펑펑 쏟아 그래? 지 동생은요, 4살 터거리 동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멋이 들어가지고 얘는 맨날 뭐만 사달라면 메이커. 추리닝도 메이커만 사달래. 그거 안 입어요. 그래서 하루번은 내가 따라가 봤어요. 메이커 추리닝 사주러. 세상에 중학생 추리닝 한 벌이 내 양복보다 더 비싸. 그걸 어떻게 사줘요? 안 사줬더니 계속 졸라도 안 사줬는데 나중에는 빌려 입고 댕겨. 와서 아빠 이게 메이커야 이러고 다 자랑하고 댕겨요. 형이 볼 때 그런 동생이 안쓰러웠나 봐요. 지 동생 메이커 추리닝 한 벌 탁 사왔어요. 어떤 돈으로? 생명수당으로 딱 사왔어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렇죠.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형이에요?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아들이에요? 듬직한, 무슨 듬직해 싸가지 없는 놈이지. 왜 내 건 안 사와? 세상에 내 건 안 사온 거예요. 아니, 지 엄마 생명수당으로 30만 원 주고 지 동생 추리닝 하나 사줬으면 아빠 거는 넥타이라도 하나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아들이 있을 때는 차마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다. 아들 나간 다음에 집사람 보고, 야, 세상에 그럴 수 있냐?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막 따졌더니 집사람 뭐래? 남자가 쫀쫀하게 삐지기는 나보고 삐진대요. 바꿔놓고 생각해봐. 안 삐지게 생겼나? 제가 왜 우리 아들이 내 거는 안 사왔는가를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예요. 왜요? 저희 할아버지 7남매 중에 고모가 한 분이에요. 저희요 4남매 중에 누님이 한 분이에요. 저 아들만 둘, 동생 아들만 둘, 누님 아들만 둘, 형님 네 집 가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는 용돈을 주면 여자는 2만 원, 남자는 1만 원. 우리 집안에서는 여자가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면 큰일 나는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 어쩌다 집사람이요 일주일치 장봐 오면 전화해요. 나 지금 일주일치 장봐가 누가 뭐라 하다 우리 남자 셋 다 가서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어 올 때까지. 차 도착하면 나 양손에 가득, 큰아들 양손에 가득, 둘째 아들 양손에 가득, 자기는 백가방 한 개 딱 이러고 집에 들어가요. 이게 아주 당연시 됐는데 집에 오면 키나 눌러야죠. 키도 안 누르고 옆에 서 있어요. 우리는 손도 없는데 우리 보고 누르래. 중학교 때까지는 지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어요.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따지더라고요.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이래요 저래 따져요. 내가 방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들은 아들하고 싸우다가 분리하면 소리 지르더라고. 막 큰 소리 질러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 쓰는 수단이 뭔가 봤더니 여보 얘가 나한테 대들어 하고 나한테 일러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일르면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가서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항상 가면 이 녀석들이 말이야 엄마가 좀 키워놨다고 대들어. 어딨어? 그래 방에 가요.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남자 셋이서 여자 하나 비율을 못 맞춰?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야 임마.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여자는 그래. 아빠 봐 맨날 잘하고도 혼나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한번 안아주고 와. 그러면 또 이 녀석이 가서 엄마 죄송해요 그러고 가요. 그럼 지 엄마 뭐라 그래요? 됐어 너가 말 안 해. 그러면서 풀어져 안 풀어져? 풀어져요. 내가 누구만 위하도록 했을까요? 그럼 나는 누가 위해질까요? 난 누가 위해줘야 돼? 내가 애들들 데려다 놓고 오늘부터는 엄마 위하지 말고 아빠만 위해 이럴까요? 엄마 30만 원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 누구 먼저 드려라? 이 아빠 먼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왜?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옛날에 제사 지내면 몇 시에 지내요? 12시 옛날에. 왜 이렇게 길어? 또 1시에 끝나. 요새는 몇 시에 지내? 요새 9시면 다 끝나. 요새는 귀신 안 서두르면 굶어. 왔다 그냥 가야 돼. 왜 이렇게 길어? 1시에 끝나나 우리 어머니 꼭 하는 소리 있죠? 예, 가서 떡 주고 와. 왼수 같은 일가가 친척이 옆 마을에 2집이 살아. 그게 내 담당이야. 왜 해필이면 거기 살아. 우리 친척이 가까이 안 살고. 거기 또 떡 들고 가다 보면요. 나무에다가 빨간 천, 파란 천 묶어놓은 성황당이라는 데를 지나가야 돼.
서울에 내가 3학년 때 이사 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2학년이잖아요. 그때 두 집 떡 들고 호롱불 들고 거기를 가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친척집 앞에 도착해서 보면 떡이 다 찌그러져 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계모라서 그렇게 시켰을까요? 팥쥐 엄마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는 누구나 그랬어요. 그 집에도요, 새벽 1시에 우리 집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집 제사 지낼 때는요, 안 자고 성난골 노래다 받쳐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그 떡이 따고 왔어. 먹으려는데 아버님은 그 집에 차례 지내, 제사 지내러 갔어. 거기서 아버님 떡 드셔, 안 드셔? 드시는데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오시기 전에 먹지 마. 얼마나 황당해요.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버님 거기서 떡 많이 드시잖아요. 그 우리 뭐라고 준 건데 어머니는 반드시 아버지 손대기 전에 못 되게 했어요. 아침에 아버지가 늦게 씻으면 학교가 지각 하나 있어도 먼저 수저를 못 들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냈겠어요. 그래서 엄마 먼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에요. 우리가 집안에서 어떻게 환경을 주어졌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렇게 변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육과 함께 망가진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었어요. 공부해, 책 읽어, 이게 아니에요. 나누어 먹어. 저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뭐만 가져오면 사남매밖에 안 되는데도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어느 때는요, 여러분 이따만 알사탕 하세요? 그걸 어디서 다 한 개 가져와. 입으로 깨물어가지고 너 조금 넣어줘. 내가 한이 맺혔어.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너 혼자 다 먹어야 돼. 너 혼자 다 먹어. 근데 어느 날 이따만한 쥐구 그려놓고 두 번째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준다고 막 공갈 협박 사기치면서 하나만 나 잘 키우래요. 우리 어머니는 꼭 옷만 사주면 두 뼘 기른 거 사줘요. 결국 그거 다 필 때까지도 못 입잖아요. 그 한이 맺혀 봐. 나 맨날 짧은 옷만 입고 다니죠. 한이 맺혀서. 응? 그런데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 그래. 너 하나만 낳아서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여기서 하나만 낳아 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낳아 잘 키워 그랬으니까 내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너 혼자 다 먹어가? 이게 잘 키우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누구도 부모가 되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 낳을 때 의료보험 혜택도 안 주면서 하나만 나 잘 키워라 해서 이 잘에 대한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교육과 함께 이루어졌어야 돼. 우린 그걸 못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사는 마을이 한 마을이 다 종씨예요. 다 종씨인데 그러다 보니까 족보로 따지면 큰 집 작은 집 이런 거잖아요. 족보가. 근데 하여튼 큰 집이 하나 있는데 잘 살아요. 그 집에 딸이 셋 있고 아들이 셋 있고 딸을 넷 낳았어요. 이렇게 7남매를 뒀는데 얼마나 부자인데 애들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맨날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집 돈 있으면 뭐하냐? 어떻게 자식 새끼를 가르치지 않냐고 맨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그 집에 8번째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걔는요, 여기서부터 심리길을 가는데, 심리가 저희 학교가 심리에 있고 옆에도 있어. 옆마을에도 있는데, 여기도 그 당시도 그렇게 나눠졌어요. 파벌이 극성 엄마들은 읍내로 보내고, 아닌 엄마는 여기로 보내는데, 그 1학년짜리 우리 엄마가 극성 엄마에 해당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러니까 보찜 메고, 그죠? 보따리, 책보따리 메고 학교로 가요. 얘는 한 번도 우리하고 같이 가본 적이 없어. 우리 가다 보면 지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아갖고 쌩쌩하고 앞질러 가요. 그리고 얘는요, 가죽 뚜껑 달린 가방 그거 모르죠? 얘는 그거 미고 댕겨요. 그거에 뚜껑 안 잠그고 인사하면 다 쏟아지는 거 있어. 얘네한테 그거 미고 댕겨. 조치원이라고 하는 곳이 고향인데, 거기서 장수면요, 이 집 어르신들이 새끼줄에다 생선 한 마리씩 꼬여와요. 그럼 다 알죠. 저거 다 일주일 반찬이야. 다 알아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반찬은 신경 쓰지 않고 아주 보리밥에다가 위에다가 쌀만 살짝 얹어서 약간 하얀 부분을 이렇게 걷어서 저희들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얘는요, 그 하얀 쌀밥에다가 반찬 없으면 때를 써요. 반찬 없으면 막 밥 없는다 난리예요. 그리고 얼마나 곱게 키웠는지 몰라요. 얘가 크면서 효자가 됐을까요? 망나니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망나니가 됐어요. 집안 다 말아오는 망나니가 됐어요. 얘를 개처럼 망나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개처럼 묶어놓고 밥도 안 줘가면서 더러운 것만 줘서 키운 것도 아니고요. 늑대처럼 가둬놓고 두드려 패면서 키운 것도 아니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망나니가 됐어요. 왜?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인간은 뇌에다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줘요? 맛있는 거 2개 다 혼자 먹고 싶은데 안 돼. 아빠 먼저 드려. 이거 침을 꼴딱꼴딱 삼면서 침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 강한 거예요. 엄마한테 존댓말해. 아빠한테 존댓말해. 이거 스트레스 함부로 말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줄 서래요. 질서를 지키래요. 얼마나 스트레스. 그 껌껌한데 그 어두운 데 갔다 오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얘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마 가지마. 알았어 너 혼자 다 먹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먹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심부름 가지마. 무서워 가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키우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애가 커서 그 집안을 다 말아먹는 아이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왜 엄마들을 오강을 하는 줄 아세요? 최근에 어머님들이 아이 키우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낯익어요. 많이 본 것 같아. 도대체 어디서 이 모습을 봤지? 그랬더니 그 집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요즘에는요 모두 다 집안 말아먹을 녀석들을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애 스트레스 받을까 봐 벌벌벌벌 떨어요. 지금 개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개처럼 만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개처럼 이렇게 오냐오냐 키운 아이가 어떻게 됐나. 지금 그렇게 키워요. 이렇게 반세기가 더 지나가서 얘들이 어른 되면요 어떤 세상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커가지고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가시죠. 제가 미국 한번 여행시켜 드릴게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날이 한국 마지막이야. 아니면 영어 회화를 좀 다니든지. 그럼 한국은 찾아오잖아.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아들 무서워서 어디 미국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3학년 전에 두뇌에서 좌뇌와 우뇌인데 우뇌 발달은 뭘로 시키냐? 예체능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집사람 보고 야 지난번에 참 나는 가수다가 누가 떨어졌어야 됐다. 그거 한번 딱 보니까 왜 그걸 봐요? 도전을 받아. 정말 저렇게 최선을 다하면 못해 먹을 일 없겠다. 들으면서 막 가슴에 찡한 거예요. 왜? 이게 우뇌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음악을 부르는 사람도 어땠어? 내가 정말 다 잃어버리고 불었다. 이게 우뇌예요. 음악을 연주하면서 감명받는 게 우뇌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뇌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럼 교수님 우리 아이가요 우뇌가 좀 약해서 피아노 학원 좀 보내볼까요? 얘가 피아노 학원 갔더니 뭐예요? 도레미 이거 하면서 감명받아요? 감명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거쳐서 나중에 감명받는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거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뭐 이렇게 아주머니 이거 재료가 뭐예요? 이런 애 봤어요? 없어요. 1학년짜리가 베토벤 운명교향곡 들으면서 멋지다 이런 거 봤어요? 아니에요. 유아들이나 초등 3학년 이전의 우뇌는 무엇으로 발달하나 외국에서 봤더니 선진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바로 봉사활동,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이게 우뇌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봉사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봉사활동 점수가 없으면 대학 지원할 자격도 안 줘버리는 대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뇌예요. 근데 한국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무조건 공부만 시켰어요. 가정교육이 깨졌어요. 봉사하고 양보하고 존댓말하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는 그걸 인성교육이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을 시켰는데 우뇌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됩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바른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뇌를 개발시킵니다. 뇌는 0, 3세가 될 때는 뇌는 하나예요. 그래서 0, 3세의 뇌는 약 1000억 개 정도 세포만 있어서 교육시키면 망가집니다. 좌뇌가 없어요. 교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 3세가 되면 이 씨앗을 땅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이렇게 합니다. 심어요. 뿌리가 중요해요? 줄기가 중요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유아교육은 과정 중심, 결과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학습자 이런 식으로 망가집니다. 초등 1, 2, 3학년은 프로그램을 깔아줘요. 그 유치원 졸업하고 나면 하나의 컴퓨터가 완성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어떤 눈으로 본 거 찍어서 저장하는. 이게 카메라예요. 눈으로 보는 카메라. 여러분 남편이요. 가끔 여러분이 예쁘게 머리 파마하면 남편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그럼 남편이 쳐다보겠다 뭐라 그래요? 야, 비켜 어지러워. 이러는 남편이 카메라가 고장난 남편. 여러분 아이 데리고 모처럼 서울에 가서요. 경복궁 구경 갔어요. 경복궁 갔더니 국립박물관 있죠?
3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보여줬어요. 와가지고 너 오늘 뭐가 가장 감명 깊었니? 그랬더니 솜사탕 먹은 거요. 이렇게 말하는 애 있어요. 보기는 엄청나게 봤는데 건성으로 봐. 이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를 다 흔들렸어요. 잘 찍어서 저장하는 이런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잘 듣고, 누가 말하면은 1시간짜리 말한 걸 어떻게 다 저장해요. 5분짜리 동영상으로 압축해서 저장하는. 책을 읽고 책 한 권을 읽었으면 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두세 쪽으로 압축해서 저장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장됐으면 이제 말이나 글로 불러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초등 1, 2, 3학년에 해줘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1학년만 들어가면 100점에 목숨 걸어. 1학년은요, 성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엄마가 자기 USB-잭 꽂아주면 100점, 빼면 50점, 가르치면 100점, 안 가르치면 50점. 이게 1학년이에요. 어떤 애가 아주머니 저 상 탔다요. 독서감상문 잘 써가지고 최우수상 탔다요. 이러고 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누가 써준 거야. 그래서 그거 상 타면 누가 제일 좋아해? 지가 써준 건 지가 제일 좋아하지. 그래서 냉장고다 붙여놓고 저만 봐. 애는 상장 전달식 하는 애야. 우리 애가요 1, 2학년 때 상장 50장 탔어요. 타면 뭐해? 지가 타는 건데. 이렇게 1, 2학년 때는요 엄마가 극성 떨면 공부 잘해요. 6학년도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서 3살이 되면 좌뇌와 우뇌가 나누어지는데요. 이때 가운데 있는 연결된 전깃줄을 우린 뇌량이라고 그래요. 뇌량. 이 전깃줄은요 여자는 남성보다 2배가 두꺼워요. 그래서 여자들은 광 케이블, 남자는 그냥 전깃줄.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여성 상위시대가 됩니다. 현재 한국은 여성 상위시대예요? 남성 상위시대예요? 한국은 남성 상위시대예요? 집에서 누가 큰 소리 쳐요? 그 사람이 상위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 가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가면 더 여성 상위시대죠. 그죠? 여러분 아직도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나라 있죠? 거기 가면은 남성 상위시대예요. 특히 이 TV에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이렇게 활 쏴가지고 왜 사냥해서 먹고 오는 나라 산 있죠? 이런 나라 가면 일부 다처제도 있어요. 한 남자가 뭐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살아요. 봤어요? 네. 저도 밤마다 활 쏘기 연습해요. 나중에 그냥 거기나 한번 가버릴까 하고 열받으면. 집사람 잔소리하면 그리 도망갈 거야 이제. 활 쏘기 연습해요. 여자는 이 뇌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인은요 여자 남자 부부가 같이 TV 틀어놓고 밥 먹어요. 근데 TV 어떤 사건 터지면 보세요. 남자는 먹다 말고 멈춰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근데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자는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집 나오면요 애를 다 조절합니다. 너 어느 학원 갔지? 어디 가라 와라? 집에 뭐 있다? 다 챙겨 먹어라 다. 남자가 그게 돼요? 남자는 어쩌다 이틀만 맡겨놓고 친정 갔다 와봐. 거의 애가 그지 같아요. 남자는 앞만 보면 뒤를 못 봐요. 그래서 여보 당신 직장에서 1차, 2차, 3차 가면 회식 가면 꼭 집에 전화해? 알았어. 그리고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남자뇌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남편은 꼬박꼬박 전화하는데 이상하다? 이상할 거 없어요. 그 남자 죄 짓고 있는 남자야. 분명히 개프로 뒷조사 해봐. 절대 전화 못하게 돼 있어. 괜히 이 얘기에서 또 동네가 시끄럽게 생겼다. 괜히 내가 안 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요 여자하고 다른 게 맨날 앞만 봐. 그래서 뒤를 못 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는 각도가 여자보다 15도 덜 벌어져요. 그래서 남자는 지나가다 예쁜 여자 있으면 반드시 고개를 돌리고 봅니다. 그러다 대박 맞는 거예요. 여자는 멋있는 남자 있으면 봐요 안 봐요? 봐요. 눈만 돌리고 봐요. 눈만 딱 이래. 그냥 안 걸리고 보는 거야. 그 차이예요. 여자는요 특히 언어뇌가 양쪽에 있어요. 남자는 언어뇌가 좌측에만 있어요. 근데 이 좌뇌가 3살에 생겨요. 그러니까 3살짜리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여자들은 3살만 되면 벌써 문장을 씁니다. 소꿉놀이, 엄마놀이. 그렇죠? 남자는 안 돼요. 그래서 뭐하고 놀아요? 남자들은 군인놀이. 띵냐, 띵냐. 이거 뭐 문장이 돼야 소꿉놀이를 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쓰는 가장 긴 단어. 뚜두두두. 이게 제일 긴 단어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하루에 25,000단어를 말하든지 듣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남자는 12,000단어를 말하든지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그래서 남자는 집에 갈 때 어떤 생각하고 가요? 집에 가서 쉬어야지. 여자는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가워서가 아니라 그놈의 말 쓰려고. 남편 퇴근할 때 너 잘 만났다 이리와. 근데 말 대꾸 해 안 해요? 그래서 여성 전용물이 전화기예요. 전화기 없었으면 남자들 한 반은 죽었어. 보세요. 한번 딱 잡으면 최소 2시간 수다 떨어. 그리고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세상에 어떻게 2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신랑하고 무슨 얘기만 해봐. 결론만 말해 결론만 이러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3시간 수다 떤다? 그리고 집에 갈 땐 또 뭐라 그래?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3살이 되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가 결정나듯이 좌뇌를 쓰냐 우뇌를 쓰냐가 결정나요. 왼손으로 55kg 들고 오른손으로 50kg 든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왼손으로 합니다. 글씨 왼손, 밥 먹는 거 왼손. 얘는 50이나 있으면서도 얘 때문에 눌려서 못 써요. 뇌가 개폐 형식이에요. 좌뇌냐 우뇌냐 어떤 뇌에 따라서 성격이 나와요. 좌뇌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이에요. 엄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왔는데 눈치 없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다 한 대 맞는 애. 얘가 좌뇌가 열린 애예요. 우뇌가 열린 애는 엄마가 기분 나빠 들어와 봐요. 방문 열어놓고 책 읽고 있죠. 얘는 이제 우뇌가 열린 애예요. 아이들이 성격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좌우뇌가 딱 맞으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우뇌인데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백가방 열어보면요. 카드가 몇 장 있고 잔돈 얼마 있는지 나란해요. 백가방. 이게 좌우뇌예요. 우뇌적인 엄마는 백가방 열어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카드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딘지 몰라. 백가방 다 쏟아놓고 인감도장 거기서 찾아. 이런 엄마가 우뇌적이에요. 집에 가보면 언제 가든지 좌뇌적인 엄마는 깔끔해요. 우뇌적인 엄마는 언제 가든 정리하고 앉아야 돼. 정신 하나도 없어. 우뇌적인 엄마는 집에 가면 막 붙잡아요. 밥 먹고 가라고. 근데 반찬도 없어. 밥 비벼줄 거면서 막 붙잡아요. 우뇌적인 엄마. 그런데 내가 좌뇌야. 나는 고지식하고 신발도 정리되면 안 되고 반듯해야 되고 조금도 틀어지면 안 돼. 이런 좌뇌인데 우리 신랑도 좌뇌야. 우리 신랑은 얼마나 좌뇌냐면 매일같이 매직 갖고 부엌에 와서 아침마다 금거나 오늘 이만큼만 써. 이만큼만 써. 이게 환상의 콤비예요. 이렇게 만나면 생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고지식한 L과 고지식한 L이 만나면 이 새는 누가 태어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L 플러스 L은 뭐예요? 2L,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얼마나 고지식한지 보세요. 여러분 중 이런 분 계세요? 나는요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같은 사람만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혼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태어나요? 못난 사람이 태어나요? 못난 사람.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L과 R이 만나면 돼요. 전혀 반대 성격이 만나면 두 사람이 손만 딱 잡으면 환상의 콤비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왼수죠. 우뇌적인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이렇게 결혼해요. 근데 결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결혼할 연령이 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더 쉽게 말하면 결혼할 때 되면 맛이 조금 갑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멋은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그 사람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눈빛만 봐도 행복했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100년 살려고. 맞아요. 나 그래서 100년 살 결혼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끝까지 우리 신랑 찾아갖고 또 100년 살 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뭘 얼굴이 허해갖고 그래. 얘야 얘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어. 근데 결혼했잖아요. 왜 이상 호르몬이 나와서. 그놈의 이상 호르몬이 평생 나오면 평생 신혼인데 애 둘 나오니까 그 이상 호르몬도 안 나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게 보일 때는 멋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게 보여.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잔소리. 이때부터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뇌적인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계획성이 없어요. 주말에 TV 보다가 와 저기 멋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짐 싸. 그리고 바로 떠나요. 좌뇌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이 인간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계획성 있다 없다. 그 우뇌적인 사람이 설악산을 가요. 중간에 유턴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꽃에다 비유하면요. 해당화. 이게 부부관계예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는 이런 거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뇌끼리 만나면 둘 다 계획성이 없어. 여보 우리 해외여행 가자. 애 학교는 제껴. 그리고 한 달씩 해외여행 가잖아요. 자기들은 재밌는데 애는 엉망이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나보다 종족 본능, 그래서 서로 반대로 만나서 전내적인 아이를 타고나도록 그렇게 신도인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육은 이렇게 어느 쪽으로 타고났든 간에 반대로 닫혀있는 애를 열어서 좌우뇌를 잘 써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 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지름길. 그러면 사람의 뇌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면은 훨씬 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방법론이 편하죠. 사람의 뇌는 이렇게 뇌를 검사해 보면 보통 여러분은 뇌 검사한다 그러면 IQ를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한 건 IQ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봤어요? 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거 보통 한 3개월 정도 촬영해서 이렇게 바꿔요. 엄청난 문제아가 바뀌죠? 그런데 걔 바꾸는데요.
학교 가서 바꿔요? 엄마를 바꿔요? 애를 바꿔요? 엄마를 바꿔요. 엄청난 교구로 바꿔요? 교재로 바꿔요? 환경을 바꿔요? 환경. 걔가 처음부터 그런 문제예요? 점점점 문제로 됐어요. 그런데 왜 그 지정이 되도록 몰랐을까요? 이게 공식이에요.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서 공식을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보고 어머니 얘가 이렇게 행동할 땐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어요. 엄마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걔만큼은 문제가 아니지만 조금씩은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 왜 못 바꿔요? 왜 못 바꿔요? 걔만큼도 아닌 걸 왜 못 바꿔요? 공식을 몰라도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 공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식에서 대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서 카메라로 찍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애가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애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궁금할 거 없어요. 1시간이면 완벽하게 애가 어떤 애가 될지 압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우리 집에다가 몰래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환경을 1시간만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딱 보고 제가 금방 알죠. 이 집은 박사 나오겠다. 이 집은 스크린 중독증 나오겠다. 이 집은 문제가 나오겠다. 다 알아요. 카메라를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엄마들이 어깨에다 엄청나게 무거운 카메라만 짊어지고 유치원 때부터 찾아낸 게 어느 유치원이 좋은가. 초등학교 가면 어느 영어학원이 좋은지, 중고등학교 가면 어느 학원이 좋은데 다 꿰차고 댕겨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 학교예요. 초등학교 때는요 어느 학원을 찍을 게 아니라 어느 집에서 사느냐를 찍어봐야 돼요. 어떤 엄마하고 사느냐 1시간만 보면 그 집에 보면 알잖아요. 먼저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쭉 찍는 거 보면 아, 이 집에 문제가 나오겠다 알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문제가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어머니가 애 앞에서 함부로 화난다고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함부로 행동하면서 위대한 아이가 나오길 바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택복권 사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자녀 교육은요 요행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그것을 자기 내적인 걸 글로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써보면요 다 죄인이에요. 다 통곡합니다. 왜 애한테 우리 애를 함부로 해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함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요 제대로 옆집 아이 가르치는 만큼만 가르치면 성공해요. 우리 아이를요. 좀 이따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검색해보면요 찍어보면 성적 사이클 나와요. 성적도 나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 사이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서도요 전교 10등 했던 엄마 계시죠? 조금 열심히 하면 그 엄마는 5등, 안 하면 15등 요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들려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 중에 10등 해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죄송합니다. 다시 여러분 250등 했다고 치자고. 이번도 대답 안 해봐라. 250등 한 엄마가 열심히 하면 200등 안 하면 300등 사이 왔다 갔다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예의가 되네. 진작 여기 돼버릴 거예요. 그럼 500등 한 엄마가 중간고사 때 머리 질끈 동염했다고 전교 10등 가야 못 가요? 그거 왜 못 가냐는 거예요. 왜 옆집에는 전교 10등 한데 우리는 500등이에요? 용돈을 안 줬어요? 과외를 안 시켰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 생각은요? 다 똑같아요. 지혜비 닮았대요. 한 명도 지혜비 닮은 게 없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동물은 유전자가 수컷을 닮아요. 뇌가 수컷을 닮아요. 모든 동물은.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는 큰 수컷이 있으면 말이나 소나 돼지나 정자를 채취해서 암컷에다가 하면 엄청나게 좋은 수컷처럼 생긴 그런 게 태어나요. 유일하게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 뇌를 여자 닮아요. 인간만. 앞으로 지혜비 닮았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나 닮은 거예요. 아셨죠? 이건 이런 식이에요. 어머니 면허증 있으세요? 이 어머니 면허증 어제 땄어요. 차만 보면 어때요? 다 운전하고 싶죠? 오늘 남편이 차 놓고 갔어. 까짓거 내가 초등학교까지 못 가겠냐? 앞집 옆집 뒷집 아줌마 태우고 왔어. 초보는요 앞으로는 잘 가는데요 뭘 못해요? 주차를 못해요. 주차다 남의 차를 꽉 박아놨어. 깜짝 놀라갖고 어떤 차 박아놨다 봤더니 2억 원짜리 남의 차를 꽉 박아놔서 외제차를.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어. 내가 이 어머니 뇌를 검사했더니 공부할 때 나오는 SM 알파파는 8에서 12Hz 나올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 엄마 30Hz야. 붕붕붕 떠 있어. 여러분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차에가 있죠? 1교시 끝나고 차에 갔더니 메모지가 붙어 있어요. 어머니 내 차는 보험회사가 통째로 바꿔준대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자기 차 봤더니 기수도 안 났어. 해결됐죠? 2교시 다시 뇌검사면 이 30Hz가 8Hz로 떨어져야 되죠? 근데 안 떨어지고 계속 있어. 왜 그럴까요? 왜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엄마는요 원래 그렇네요. 처음부터 원래 이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교통사고 치고 앉아있는 뇌하고 산만 아이 뇌하고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요? 뇌검사면 이렇게 말하죠. 너 학교에서 몇 시간 공부하냐? 학교에서 8시간 하고요. 학원에서 4시간 해요. 넌 20분이야. 나머지는요. 앉아있다 와. 넌 앉아있다 와. 이렇게요. 앉아있다 오는 애가 공부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이 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지만 내 말이 귀에 안 들어. 그래서 딴 생각하죠. 이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아들은 학교 가도 공부 잘할 거라고 착각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앉아 있습니다. 확인해보려니까 내 말이 틀린가. 자, 그러면 사람의 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좌뇌와 우뇌가 있고, 그 다음에 좌뇌를 지탱해주는 나의 로봇을, 내 몸을 조절하는 네 작은 로봇들이 합쳐서 좌뇌를 이루고 있는데, 얘는 생각하는 뇌, 얘는 말하는 뇌. 생각하는 뇌하고 말하는 뇌는 높으면 좋다, 낮으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네트워크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란하면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하는 뇌가 말하는 뇌보다 말하는 뇌가 좀 더 높다. 그럼 얘가 이제 오른손잡이가 됐어요. 얘는 기회를 안 줘요. 말하는 뇌가 저만 나가요. 생각하는 뇌를 못 나오게 눌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말해요? 입만 살았다. 말이 저만 나가니까 입만 살았죠. 뭐든지 조금만 어려우고 복잡하면 생각하기 싫어해요. 건너뜁니다. 책도 건성해요. 뭐든지 건성해요. 학년이 올라가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반대로 생각은 있는데 언어가 약하다?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눌러요. 누가 추상력이니까 화나죠? 열받죠? 그래서 욱하는 거예요. 말 없는 애들이 욱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착하다 그래요. 착한 게 아니에요. 얘란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는 다 잊어버렸는데 엄마 저번에 나한테 소리 질러 지르고 우는 애. 이게 무서운 애예요. 착한 애는 누가 착한 애예요? 야, 네가 큰 거 먹어. 이렇게 나눠주는 애가 착한 애예요. 착한 거에 대한 정의를 잘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얘는 눌려있으니까 얼마나 화나요? 그래도 욱한다 그래요. 말 없으면서 욱한다. 그 대신 이런 애 증세는 뭐예요? 책을 빨리 읽는데 건성을 읽는다. 유치원 때는 한글을 늦었다. 유치원 때 한글 늦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 그런 애들이 빨리 읽는데 건성을 읽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도 독해력이 떨어져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30분의 책 한 권, 두 권, 세 권씩 막 줄줄줄 읽어갑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읽는 거와 한번 낭독을 시켜봐요. 눈과 입과 귀와 이걸 다 써요. 뇌가 엄청나게 움직이죠. 뇌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되고요. 이 부분은 뭐예요? 얘하고 공부하고 관계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IQ 검사 해봤나요? 해봤어요? 네. 얼마나 하세요? 한 30 올려도 되는데. 올려서 얼마예요? 30 올려서. 그럼 30 올려도 100안 안 넘는 엄마가 어디서 다 넘지? 뇌는요, 올라가다 머물다 떨어집니다. 그 증거가 건망증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지는 사람은 90밖에 안 되냐? 건망증이 어느 정도면 거실에 앉아있다가 싱크대로 가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서 있어 본 사람이 90까지 떨어진 IQ예요. 이제 자기 대충 뇌 나오죠? 여기보다 더 밑으로 가는 건 문제 있습니다. 신랑한테 할 얘기 있어서 전화했는데 끊고 났더니 그 얘기만 안 했어. 이런 사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찾는 사람은 85에 가까워요. 치매 전조증. 전신마취 한 번씩 하면 5씩 떨어져요. 전신마취 2번 하면? 혹시 전신마취 2번 이상 한 사람 있어요? 그 뭐 자랑이라고 번쩍번쩍 들어요. 나만 알게 들어야지. 어디 가도 공짜로 IQ 검사 할 수 있는 기회 있어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자, 이제 IQ 얼마예요? 자기 평균? 평균 얼마? 90이에요. 최대한으로 높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IQ들은요 110이에요. 이거요 펜티엄 3예요. 90은 몇 86인지 알으세요? 286이 무슨 386이야. 286. 여러분 시흥에서요 286 컴퓨터 밖에 버리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 여기 와 있어도 남편들이 전화도 안 하잖아요. 가져갈 사람이 있어야 전화를 하지. 근데 펜티엄 3하고 286은 네트워크가 달라요. 뇌 구조가 3학년 이전의 아이들은요 어른하고 뭐가 달라요? 어른은 뇌를 단층 촬영해보면 수상들과 수초가 튼튼하게 붙어 있어요. 아이들은 약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아무리 재미난 영화도 2번 보고 3번 보면 재미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똑같은 강의 할 테니까 오세요. 절대 안 옵니다. 아이들은요 10번 보고 11번 봐야 안 봐요? 2년 보고 3년째 봐야 안 봐요? 엄마가 책 읽어줄게 그랬더니 어제 읽어준 책 또 빼와요 안 빼와요? 또 읽어주면 질문해야 안 해요? 엄마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진도 나가야 되는데. 엄마는 진도 나간다 우리 진도. 아이들은 책 한 권 사면 100번을 읽어줘도 돼요. 100번 들을 때마다 내용이 다 달라져요. 왜?
요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결과 중심을 가르치면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너 엄마가 식당에서 뛰지 말랬지?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돌아섰더니 얌전히 앉아있어. 얘가 중증 환자야. 빨리 병원 가야 돼. 이게 아이들의 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하고 아이하고는 네트워크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공부하다 보면 엄마하고 286하고 펜티언 3하고 둘이 공부하다 보면 누가 먼저 열받나? 누가 먼저 열받아요? 용량 딸리는 컴퓨터가 열받죠. 열받는 건 괜찮아요. 몇 분 지나면 방송 용어로는 센서라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편하게 뚜껑 열리냐 이거예요. 몇 분 지나면 뚜껑 열려요? 어떤 엄마가요 30분이라고 계속 우겨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 교수님 제 보니까 4분이에요. 이러고 전화 왔어요. 제가 4분만 지나면 열리는 엄마들 1학년 엄마들하고 조사해봤어요. 어머니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하루에 몇 분쯤 공부를 봐주시나요? 그랬더니 30분에서 1시간 봐줍니다 하고 체크한 엄마가 84%. 84% 엄마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를 봐줘요. 신기하잖아요. 4분만 지나면 열리는 엄마들이 어떻게 30분에서 1시간을 봐줄까?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 엄마들만 하더라는 거예요.